어쨌거나 남자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부등식은 우리 1차 부등식 있고요.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잘 나오고, 연립 부등식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1차 부등식 문제 주고서 풀라고 하면 대체로 잘 풀어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것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요 두 가지 이쪽 파트에서, 부등식 파트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이용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래프를 통한 그래프로 해결. 그래프를 해결하라는 거는 일단은 그래프로 해결을 하려고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다 해갖고 수직선 위에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고, 그래프라 함은 수직선 말고 직교 좌표 위에다가 이제 그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x 더하기 3 너보다 kx가 크고 2x 더하기 1보다는 작다. 자, 너라는 연립부등식인데 너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k의 범위를 구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래프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1차 부등식의 형태로 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이제 넘겨가지고 뭐 이쪽 하나 풀고 이쪽 하나 풀고 해서 두 개 연립해 주시고, 그리고 양변을 얘를 넘겼을 때는, 얘를 넘기면 k-1, 얘를 넘기면 k-2로 나눠주겠지, 그지? 그 부분에서 양변을 나눌 때 분명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케이스를 상당히 섬세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k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 k가 1일 때, k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경우를 최대한 안 나누는 것이 좋고, 근데 여러분이 1차 부등식을 풀려면 어차피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눠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안단 말이야. 근데 그 나눗셈의 선택을 할 때 그 나누게 되는 그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그게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잘 봐. 이 함수를 fx라고 불러볼게요. 이 함수를 g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함수를 hx라고 부를게요. 그럼 내가 fx와 hx 사이로 gx가 지나가는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지, 그지? 단 한순간도 gx라는 함수는 fx와 hx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은 fx가 hx보다 더 작은 범위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너가 이렇게 생긴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고, 얘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x 플러스 3보다는 크고 2x 플러스 1보다 작은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너랑 너 사이에요. 이 부분에 있는 요 영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속에 속하는 모든 점들은 너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큰 그 사이의 범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gx라는 이 함수는 어디를 지나지 않으면 되냐면 이 영역을 지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럼 지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자, kx라는 거는 정점인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그럼 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기준으로 내가 k 값을 변화시킨다는 건 기울기를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돌리다 보면 예를 들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당연히 쟤랑 안 만나겠지. 돌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떤 순간이 생겨? 정확하게 평행 누구랑? x x 플러스 3과 평행하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얘보다 조금이라도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어디선가에서 요 빗금친 영역을 만나는 순간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경계가 이것과 평행한 것보다 기울기가 작거나 같아도 괜찮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는 뭐냐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돌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랑 요 뾰족한 점 있지. 뾰족한 점을 딱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너의 두 직선의 교점을. 이 교점을 지나가는 순간보다는 기울기가 어떠면 되겠어? 당연히 너보다는 좀 크면 되겠죠. 혹은 같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어차피 얘네 등호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가 경계가 됩니다. 이 점을 지나갈 때. 그럼 너랑 언제 같아지는지 찾아주시고 는 같다 2 되고 1 되고 얘가 아마 2,5가 될 거예요. 2,5가 되는데 그러니 K값은 2,5를 지날 때의 기울기인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죠. 이렇게 된다. 이거를 너네가 케이스를 나눠서 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도식화를 해서 풀어주시면 상당히 간결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요때 K가 1인 거고 요때 K가 2분의 5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네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장점이라는 거야. 직교좌표 위에 그래프를 그려주고 영역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래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어떤 소단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과정에서는 없어졌고 부등식의 영역이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너네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없잖아 라고 이야기했잖아. 원래 그게 공수2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1학년 2학기 때 뒷부분에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막 3개, 4개짜리 곱해져 있는 거에서 근데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역 해놓고 너는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냥 하나씩 칠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 영역이랑 요거랑 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형태는 뭐냐면 너네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절대값 여러 개 있는 함수 그지? 그래서 이것의 해결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절대값 내부가 0인 점을 연결한 선분으로 그려짐 이라는 거고 뭐 쉬운 거 하나 해볼까요? 절대값 2x 더하기 2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 빼기 절대값 3x 자, 뭐 요게 이제 여기 있다고 치고 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부등식 0보다 커나 같다든지 뭐 3보다 작거나 같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리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가 0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 너가 0이 되면 여긴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니까 빼면 2 빼기 3이니까 마일이죠. 자, 마일, 마일을 지나갈 것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 0 되면 1이니까 1, 1 들어가면 0, 너가 3, 여기가 4 빼기 3은 1이죠. 마지막으로 얘는 0일 때 0, 0 들어가면 1이고 2니까 3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꺾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로선분을 긋습니다. 슉, 슉, 슉. 마일, 0, 1. 자, 마일일 때가 마일이고 1일 때가 1이고 0일 때가 3이네. 아니, 0일 때가 3인데. 죄송. 0일 때가 3이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이 부분은 연결을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사이 내부에서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고, 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냐면 어차피 마일과 0 사이라는 구간이라는 것은 절대값이 어떤 방식으로든 떼어지고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게 절대값이 사라지고 나면 좌변은 무조건 1차 이하의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 찍고 연결하고, 이게 일단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1보다 클 때랑 마일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절대값 내부가 다 플러스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참고로 이 앞에가 플러스 1 때만 그렇고,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또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상태는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2, 1, 3인데 빼는 거잖아. 2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기울기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아니지? 뭐야? 오른쪽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는 얘네가 다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일보다 작을 때는 얘네가 다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다시 빼는 거잖아. 그럼 또 0이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죠. 내가 3으로 경계를 잡은 게 좀 애매하게 잡았다. 미안해. 숫자 아무거나 써서 그래. 이렇게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요것만 좀 바꿔줘. 이렇게. 3으로 해도 돼. 사실 그러니까 그리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 그리는 게 중요해.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실수 전체라서 그래, 내 말은. 그럼 답을 실수 전체라고 하든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2일 때니까 1과 3 딱 사이로 지나가겠죠? 그래서 y는 2가 되면 이렇게 지나가고, 일단은 이쪽 실근은 어차피 너랑 너의 딱 중점이기 때문에 0이고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 그지? 이거 굳이 직선의 방정식 다 계산해서 하지 마시고 선분 B로 가자, 닮음으로 가자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도형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자, 여기가 3이고 마일이잖아. 전체 길이는 4짜리지. 근데 너가 2니까 여긴 1이지. 1대 3이니까 1대 3이지. 1대 3이라는 건 4분의 1이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요 세로 선분의 B로 가로 선분의 B를 찾았고, 가로 선분의 B로 좌표를 확정을 지은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너네가 하기가 싫으면 이쪽 직선을 구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직선은 마일과 0 사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갖고 는 2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네가 저 절대값 함수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쉽고 간결하게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시간 절약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쪽 파트에서는. 됐죠? 하나 더 해볼까? 으차차차. 그러면 이런 거 해볼까? 이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 너가 커나 같다. kx가 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실수 전체 x에 대하여 요게 이제 항상 성립 하게끔 하는 k의 범위 구현을 해보세요. 요거 그려주고 요 kx 그려주고 빙빙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림을 잽싸게 빨리빨리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성경이 왜 죽어 있어? 너 그리는 법 몰라? 빨리 그려. 빨리 점 찍고 각각이 0 되는 거 점 찍고 사이 연결하고
요게 0 되는 점 찾고 요거 0 되는 점 찾고 대입하고 함수에다. 함수에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을,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리고 싶은 거야. 얘를. 벌써 한 줄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네? 그냥 한 소리였는데? 오마이갓. 레인보우. 다 레인보우야, 쟤네? 다 같은 거야? 아니지. 두 개지. 1 플러스 1이었어? 프루트 플레이버스. 나가서 좀 네 돈으로 사 먹어요. 아니 먹으셨는데 그 직원분이 화장실 가가지고 시간에 갔어야지. 아, 그래? 잘 그렸나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함수가 1, 어딜 지나가냐면 1 대입하면 3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6을 지나가죠. 맞나요? 그래서 마이 1 마이, 6 1, 3 연결.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1보다 크면 다 양수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3짜리. 아주 가파르죠? 1보다 작으면 다 음수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 역시 아주 가파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렸으면 잘 그린 그림. kx는 원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y축 잡아주시고 3이니까 한 요 정도의 x축 잡아주겠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정점인 원점을 찍어주시고 k값을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되는데 빙빙 돌리다 보면 이게 기울기가 정확히 얼마야? 얘가 딱 3이네. 그지? 그러면 와우 3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괜찮네. 그지? 얘가 등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다 보면 얘랑 평행한 거 사실 알바 아니고 더 돌다 보면 요 점을 지날 때가 왠지 기울기가 얼마인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딱 지날 때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얼마야? 마3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요거랑 평행한 거지. 그러니까 마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 문제였다.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된다. 요거 그림 그리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2차 부등식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함수와의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도 절대값이 뭐 취해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절대값 없이도 2차는 조금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1차 부등식만큼 연립을 많이 복잡하게 하거나 절대값을 취하지 않아도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자,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너의 부등식의 경계값이 무엇의 형태냐면 너의 방정식의 해가 되죠. 방정식의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수 정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문제에서 부등식을 그냥 풀라고 해서 인수분해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예를 들면 쉬운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너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가 되겠니? 자, 뭐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어차피 너의 해라는 거는 이참수가 이렇게 있어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요 사이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 알파 베타는 방정식의 실근과도 동일하고, 그러니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가 1인 부분을 그냥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간단하게 구해지겠죠. 그죠? 이런 방식도 있고, 두 번째로 비슷한 형태인데, 자, 요것도 해볼게요. a의 x제곱 bx 플러스 6이 0보다 너가 0보다 작다 의 근이 이렇게 나온대. x는 마일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1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 빼기 b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이거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일단은 a가 그쵸 음수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상황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부분이 마일이고 여기가 이제 3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니 너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일과 3을 근으로 갖는, 즉 a가 있고 x 플러스 1과 x 빼기 3을 이렇게 근으로 가질 텐데, 잘 보시면 상수항이 6이기 때문에 요 최고차항의 개수인 a 값은 정해지죠. 얼마로 정해지냐면 마이너스 2로 정해지고, 이때 우리가 a 빼기 b를 물어본다는 거는 이 식에다가 뭔가 대입만 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죠.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항상 마지막에 개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를 대입해서 구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x로 그냥 묶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 빼기 b, 예를 들면 뭐 3a 더하기 b야 이런 걸 물어봐도 a 자리에다가 그냥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도 a, b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항등식에서 인수정리 쓰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한 번에 3a 플러스 b, 뭐 a 빼기 b를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가주셔야 돼요. 됐어? 됐지? 이런 걸 해봤다. 으차. 왜? 아직 20분 남았어. 아, 한숨 쉬었어. 아, 이 잠을 깨려고 이제 복식. 그래? 혹시 들숨날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돼. 이산화탄소. 자, 우리 여기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 조금 볼 건데, 벌써 문제라. 여기 문제가 좀 많거든. 오늘 문제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 이제 정수근 나오는 조건이 있고, 오늘따라 문제가 좀 많은데, 아니 조금 많은데, 조금 많은데, 근데 게임이 맞을까요? 저 아직 조금 많은데, 근데 이제 쉬운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죠? 굉장히 쉽죠. 잘 보시면 뭐 148번, 150번, 151번 이런 것들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9번 하나 정도 보겠습니다. 보세요. 왜냐면 뒤로 가면 좀 어렵거든.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와 6 뿐일 때 실수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일단은 지금 3k 플러스 2 너보다는 x가 크고 2k 플러스 5보다는 작고,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가 5랑 6밖에 없대요. x는 정수 x 5하고 6. 5랑 6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직전에 있던 4도 안 되고 7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와 6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4와 7이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뭐 수직선 위에다가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새로운 함수로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2짜리, 얘는 기울기 3짜리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K라는 거를 변수라고 생각하고 K에 따른 어떤 함수 값을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쪽을 축을 X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을 축을 K축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너네가 이제 문자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냥 K가 X라고 생각하고 X가 Y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로축이 K축, 세로축이 X축.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 3짜리랑 기울기 2짜리를 각각 그려볼게요. 기울기 3짜리면 여기서 조금 더 가파르고 기울기 2짜리면 조금 덜 가파르죠? 자, 요런 상태가 될 거야. 그리고 요 실근이 있을 거예요. 실근이 있을 것 같고 둘이 서로 같아지는 게 언제냐면 K가 3일 때가 같아집니다. K는 3. 이때 같아지네요. 자, 이때가 3, 얼마가 되냐면 3 들어가면 3, 11이 되죠? 이때 11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 있길 바래. 그러니까 요 가파른 거보다는 위, 덜 가파른 거보다는 아래. 그래서 어느 영역이냐면 이쪽 영역이에요. 자, 이쪽 영역인 것이고. 근데 이때 이제 너가 5랑 6이 이 사이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럼 K가 X 입장에서 5가 되는 순간이 있고 6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5가 되는 게 X는 5가 하나 있고 X는 6인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4가 있고 7이 있을 텐데 잠깐만 야 5가 여긴데 축이 없어지면 됩니다. 축이 없어지면 괜찮아요. 추적.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만 없으면 괜찮아요. 자, 잘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가 7. 딱 맞죠? 자, 이제 요렇게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지금 K 값이 만약에 이쪽 한 요 정도에 있어. K가 만약에 뭐 한 이쯤 있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해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근데 우리는 5랑 6은 포함을 해야 되는데 7이랑 4는 포함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 부분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7 직전까지 괜찮아요. 사실은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돼요. 요렇게. 그지? 요 부분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7일 때가 있을 거라고? 얘가 7인 거? 1인가? 1,7. 그 다음에 얘가 4인 게 있어요. 얼마지? 3분의 2. 그럼 결국에는 이게 지금 약간 틀어져서 어떤 상황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오른쪽이 안 있어요. 무슨 소리야?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고, 딱 맞죠? 어쨌거나. 자, 약간 틀어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 그림상으로 치면 약간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굳이 이렇게, 아니, 3분의 2고, 3분의 2고. 이 사이의 범위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사이의 범위가 되면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도 포함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있는 4와 5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긴 하지만 보통은 여러분이 그냥 4랑 5를 가지고 요거 얘가 4와 5 근처 얘가 5와 7 근처로 잡겠죠. 그래서 3K 플러스 2 입장에서는 4랑 5 양쪽으로 써주시고 어디가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만 생각을 하면 돼. 자, 5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만 4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4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 여긴 7이랑 6을 써주시고 6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6보다는 얘가 커야지만 6이 들어갈 테니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7은 등호가 오히려 들어가도 괜찮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과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얼마? 2분의 1인가? 그지? 근데 여기가 아마 요게 2분의 3, 3분의 2. 이쪽이 이제 1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가 되면 정확히 3분의 2와 1 사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1번 같은 거는 뭐 간단하니까 안 해도 괜찮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152번은 어때? 그만한 것 같아요. 이거 뭐만 잘 아시면 되냐면 어차피 절대값 1차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조건 실건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리고 어디선가 꺾이게 돼 있어. 그 실근이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요렇게 3이 되면 너가 마일이고 너가 2기 때문에 당연히 둘의 평균인 2분의 1이 될 수밖에는 없지. 그러면서 얘가 2분의 3 가는 동안에 3 가니까 기울기는 얼마짜리가 되냐면 2짜리가 되죠. 기울기가 누구냐면 A인 거죠. A 2인 거고. 물론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고 실근이 2분의 1이고 B는 1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칭성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간단한 문제였고 154번 한번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154번. 154번. 앞에 있는 거 쇽쇽 풀고 50분에 쉬어야지. 170번까지만 풀어야겠다. 응? 금방 해요. 알았어. 그럼 163번까지만 알았어. 163번까지. 왜냐면 163번까지 풀어도 한 30개가 남아요. 예? 부동식이 문제가 많대. 교재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있어요. 저희 중등부 원장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데. 모르겠어. 너네가 부동식을 개 못한다고 생각했나 보지. 모르겠어요. 약간 일리 있지 않냐? 애들이 부동식 개 못하니까 부동식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를 많이 넣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숙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차피 숙제도 다 할 건 아닌데. 숙제는 똑같아요. 숙제는 내가 내니까. 그러니까 숙제마다 달라졌으면은 시끄러워. 멘토스나 먹어. 멘토스인데 더 먹어야지. 야, 멘토스 이따가 저 뭐야 그 수박맛 나오면 나 한 개만 줘. 아, 회전이랑 사와야겠다. 초록색이 수박맛 아닐까? 모르겠어요. 아닌가? 아, 그러니까 빨간색. 왠지 그 맛이 있지 않겠어? 모르겠어요. 근데 수박 그림이 있길래. 그러니까 수박 그림이 있는데 수박 맛이 없으면 너무 사기잖아. 이거 오늘 하루에 3개를 먹고. 그럼 다음 기회에. 자,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실수 x에 대해서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동그라미, x와 5 사이의 거리 동그라미. 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서로 빼고 절대값을 붙인 거죠.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고 둘이 더한 게 9보다 커나 같다. 이거 푸는 거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5랑 각각 경계 잡아주시고 5를 넣으면 얼마야? 7인가? 슉 마이너스 1을 넣어도 7이고 이렇게 생겼죠. 이제 이렇게 생긴 특징이 얘네가 요 개수 b가 1대1이면 항상 이렇게 중간에 상수함수인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9를 잡아주시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얘가 7이거든. 9면 얘보다는 이만큼 커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만큼 커졌으면 당연히 얘는 얼마야? 여기 얼마야 민규야? 거기가요. 이게 2면 1이 1이죠. 왜? 이게 기울기가 2짜리니까 여기가 6이에요. 여기는 마일이죠. 다 했죠? 마삼이죠. 마삼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마삼이죠. 디지털 시계이기 때문에 디지털이기 때문에 요새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어렵다. 어때?
어려워 보인다. 와 너무 어렵겠는걸? 어려울까? 4번이에요. 1번이지. 자, 기억번은 양변에다가 더하면 부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더하는 거는 당연히 성립한다. 자, 곱이 0이 아니고 A가 B보다 크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맞아, 틀려? 왜 틀리죠? 음수.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만 이게 성립하냐면 A, B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만. 그래서 니은번 조건 자체가 A, B 곱이 0이 아니다가 아니라 A, B 곱이 0보다 크면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조건을 참으로 하게 만들려면 A, B 곱이 0보다 크면 참이다. 디귿번 A제곱보다 B제곱이 크면 A가 B보다 크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문제를 좀 보고 찍을 그렇죠? 거야. 왜냐하면 A 더하기 B가 음수가 되면 양변 약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7번 좀 비슷해 보이죠? 네. 158번 할 수 있겠죠? 네. 159번은 너네가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아까 알려드린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방식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뭐지? 아까 알려준 게 뭐지?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우리 며칠이야? 5일 맞나요? 4월 6일 월요일은 우리가 종강 파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찍 끝나나요? 아니 종강 파티 한다고 일찍 끝난 게 아니라 뭘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이번엔 뭐 얻어 먹자. 이번엔 뭘 얻어 먹지? 그러면 오늘날은 저녁을 안 먹고 가겠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늘 안 먹고 와요. 전 저녁을 먹고 오겠습니다. 먹고 오세요. 그래? 얼마나? 너 식목 아닌데 무슨 날이지 그날? 맹사 있어? 아, 늦어도 막 한 7시, 8시엔 오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그럼 괜찮아요. 시험 봐요. 당연하죠. 맞다. 나연이 저번에 저거 늦어서 시험 못 본 거 보고 가야 되는데. 보고 가야겠죠? 오늘 누구 남아요? 오늘 거의 다 남지 않나? 전안 남긴 하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세요. 다음 식에 해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럼 이제 식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6으로 묶어서 x 더하기 2분의 1, x 빼기 3분의 7. 이런 식으로 누구를 표현할 수 있냐면 6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a 플러스 b를 물어보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를 대입하시면 우변은 6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오고 좌변은 10이 나올 거. 좌변은 6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오, 슉. 답은 4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산 같은 거를 그래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 160번 무슨 만나네 안 만나네 판별식 안 해도 될 것 같고 너랑 두 점에서 만나고 너랑 만나지 않도록 한 실수 A값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판별식을 두 번 쓰자니 좀 귀찮지 않나? 161번을? 네. 네. 두 번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이요. 자 보세요. 그래프를 그리죠. 일단은 방부등식에서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진 식에 대한 동치 변형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그래서 식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A 너가 얘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네. 너는 2x 빼기 1이 있고 얘는 x 빼기 a가 있네. 지금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a를 변형을 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 네. 판별식 쓰기 너무 싫은데?
써야겠지? 써야겠지 그래도? 왜 써야지? 그 정도는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별로 그다지 그죠? 판별식이 이쪽에서는 0보다는 커야 되고 영보다 작아야 돼. 얘는 0보다는 안 만나야 되니까 작아야 되죠. 4분의 D예요. 이렇게 D1, D2라고 부르면 각 판별식 연립하시면 되고 자, 162번을 보시면 162번에서는 식을 다 쓰지 않고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차 함수에서 선생님이 거리곱 알려줬죠. 거리곱 알려드렸나요? 이거 봐봐. 최고차의 개수가 A짜리인 이차 함수야. 근데 이렇게 실근이 두 실근이 있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1,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2라고 부른다면 항상 여기부터 함수까지는 A 곱하기 L1, L2예요. 이거를 거리곱이라고 부릅니다. 거리곱.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저 거리곱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른다면 어차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A의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어떤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사실은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긴 하지만 T를 대입을 해보시면 A에 T 빼기 알파랑 T 빼기 베타가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이 부분이 각각 뭐가 되냐면 L1, L2가 된다는 거지. 얘가 이제 L1이 되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L2가 돼요. 그게 이제 FT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값이 둘의 곱과 최고차항까지 곱해주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리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 주어진 이 상황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봐봐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2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준 거잖아. 얘가 6이고 얘가 2인데 너가 12야. 일단 이걸 첫 번째로 줬어.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 함수에 뭐와 뭐의 관계야? 얘네와 너의 최고차항과 이 선분의 길이 이 세 가지의 관계인데 여기선 지금 이 둘과 얘랑 최고차항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둘이 곱한 거에다가 최고차를 곱한 게 12니까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겼다. 근데 우리는 fx 플러스 7이 0보다 커나 같은 걸 찾고 싶어. 그럼 얘가 커나 같다 마이너스 7을 하고 싶지. 그럼 마이너스 7이라는 거는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이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이 길이가 얼마짜리를 찾는 거야? 7인 걸 찾는 거야. 어디겠냐고. 1, 7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1, 이쪽이 슉 너가 여기죠. 이쪽이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보다 더 위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163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왜? 왜? 5. 그래도 29문제 안 나와. 29문제밖에 안 남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왜냐면 몇 개나 풀었어 지금. 물론 다 풀진 않았지만 하나. 벌써 15개나 풀었는데 그럼 이제 2배만 더 풀면 되니까. 미래가. 아니 금방 해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왜냐면 개념 설명하고 지금 문제 푸고 20분밖에 안 돼. 그러면 2배니까 40분. 어때? 그럼 10시, 9시 40분이면 갈 수 있겠다. 10시 40분이면. 9시 4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앞에 거는 쉽잖아요. 뒤에 거 가면 어려워진다며. 어떻게 알았지? 자, 그렇게까지 안 어려워져요. 어려워봤자지. 아닌데. 아니. 배고파. 밥을 먹었어요. 너가 이렇게 생겼을 때 fx일 때 f의 2분의 x 빼기 a 너 해가 1보다 작거나 9보다 크다.
우리가 fx 대신에 x 자리에 어떤 1차식의 형태로 이제 변형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차피 경계값이 중요한 거죠. 그지? 1하고 9를 넣었을 때 마일과 3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지? 애초에 이거 1 들어가서 마일이 나오려면 1 빼기 a 빼기 2가 마일. a는 3. 9가 들어가도 9 빼기 3 나누기 2는 3.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a는 바로 3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다가 너를 대입한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일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어때?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을 대입한 게 3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있는 함수가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가 양수면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잖아. 즉 작은 거를 넣을수록 작은 게 나오고 큰 걸 넣을수록 큰 게 나오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크고 작을 텐데 둘 중에 1이 더 작잖아. 작은 걸 넣으면 작은 게 나와야 돼요.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x였으면 거꾸로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왔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요걸 두 개 줬다는 거는 미지수가 몇 개까지도 낼 수 있어? 사실은 두 개까지 내도 되죠. A, B 두 개 있어도 돼요. 사실 하나는 불필요했지. 잠깐 쉬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167번으로 가겠습니다. 167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 두 개로 되어 있는 연립부등식이죠. 해가 마산부터 말 사이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위에 거는 마3이랑 4가 실근이고 아래 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죠? 뭐 마이너스 K랑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K하고 마이너스 1이겠네? K하고 마이너스 1. K가 마일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해 자체가 마3부터 1 마일 사이가 나오고 싶으니까 K가 마3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마일보다는 작아야겠지. 최종적으로 둘을 연립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려면 K가 마3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고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아도 되죠.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마3이 안 들어가죠. 같게 되면 마3이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3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마3보다는 좀 작아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를 반드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168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하기 싫은데. 언제는 하기 좋은 날이었나? 맞는 말이네. 단 한 번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은 공부가 개 잘 돼요 이런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죠. 초반에 아니야. 아니야. 착각이야. 나쁜 사람이시라. 자. 어차피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려면 얘가 1이든지 얘가 1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 게 1이려면 a가 1인 거고 a가 1이 되면 그때 이 범위가 1보다는 좀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니까 1보다는 커야 되죠. 요 경계가 같아도 되고 근데 1 들어가면 4분의 6이니까 1보다 큰 거 괜찮지.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면 a가 0인데 a가 0이 되면 얘도 역시 이제 1보다 큰 2가 되니까 괜찮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넘어간다. 170번 풀 수 있을까 해보세요. 170번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도형의 길이나 보죠. a, b를 함수로 표현한다면 요 자취해. 자취의 방정식 같은 거죠. 자취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걔는 어떻게 그렸었죠? 한번 그냥 다 표현해 보세요. a, b가 어떻게 될지. 이 a, b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y는 5랑 해서 직교좌표 위에다 잘 그린다고 그려놓고 그 사이에 이제 얘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고. 왜냐면 하나가 결정이 되거든. 함수를 그리라고. 잘 그려봐. 한숨 금지.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5분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쉰 사람은 5분 늘리기. 유력합니다, 둘이. 둘이 유력해요. 대출. 숨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게 해. 디슨 나이스. 이건 아니야. 일단 날씨. 그려 빨리. 그렸어요. 얘랑 얘를 그리고 사이에다가 직선을 넣으라고.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직선이? 2차 함수 요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지.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사이에 1차 이하의 함수인 거지, 얘는 1차 이하를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지나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야 돼? 정확하게. 요거를 좀더 내려가지고 정확히 이거랑 평행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0이 아니면 어디선가 교점을 갖고 언젠가는 삐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결정이 되냐면 A. A가 3이 결정이 나와요. 그죠? A는 3으로 고정돼 있고, 자, B라는 거는 기껏해야 뭐겠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요 길이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찾아줘야 돼? 꼭지점에서 너의 함수값을 찾아야 됩니다. 즉 2를 대입을 해줘야 된다. 2, 마3을 지나거든? 그럼 얘가 y는 마3이에요. 이를 왜 내? 아, 1인가? 1이 아, 1이구나. 아, 죄송.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마일인가요? 응. 오. 그러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5 더하기 4가 1이야? 아, 그러니까 아, 대칭축은 1이에요. 대칭축은 1이고, 그렇지. 요거 대입한 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 A 값은 3인 상태에서 B 값의 범위가 나온다고. B는 마일부터 5 사이가 된다는 거죠. 등호가 포함돼서 괜찮아. 포함돼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 AB라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6이라는 거야. 6. 왜 6이냐면 자, 여기 지금 A, B인 거예요. A는 3이고 그 중에서 B가 마일부터 5까지니까 마일부터 5까지인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말해요. 요만큼이 요 도형의 길이가 된다. 됐어? 답은 그래서 6이 된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171번은 누가 봐도 뭐예요? K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을 쓰되 K에 대한 항등식 표현이라는 거지. 그럼 한번 써볼까? 어떻게 나오냐면 판별식 쓰면 짝수근의 판별식 빼기 K제곱 더하기 4K 빼기 4K 더하기 A. 너가 항상 0보다는 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식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K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뀌고 정리하시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 K 더하기 A제곱 플러스 A. 요게 이제 여전히 항상 0보다 크고 싶다. 그러면 다시 너의 판별식 4 더하기 A 제곱 빼기 4 A 제곱 더하기 A. 너는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응? 아, 4A, 4A죠, 4A. 4. 4예요, 4. 3은 또 어디가? 3? 3이 어디 있죠? 그 최고차 판별식에서 판별식에서 3 곱하기 4가 돼야 되죠. 선생님도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네. 3을 팔아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A 값의 범위가 나온다. 마지막에 인수분해는 쉽다. 넘어간다. 왜 이렇게 많이 넘기죠? 172번이 이제 뭐가 조금 불편하냐면 최고차이 음수요. 범위가 제한돼 있죠. 범위가 제한돼 있고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등식이 이제 성립하고 싶은 거니까 역시 그림을 그려서 풀어줄 건데 그림을 그려서 풀 때 이거를 어떻게 하고서 그림을 그리죠? 주어진 부등식을 영수로 바꿔요. 아니 최고차는 아니 아래로 물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데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K를 포함하는 부분을 넘겨요. 제외하고 이제 넘기면 되죠.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2x제곱이랑 3을 넘기자. 그래서 이렇게 넘길게요. 2x제곱 빼기 3 작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4k 괄호 열고 x로 묶으면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범위는 0부터 2 사이에서 이러한 범위에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다. 그랬을 때 너의 기울기의 범위를 보고 싶다. 2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는 0부터 2 사이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근데 0일 때가 마3이고 2일 때가 5인가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직선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0을 지나가? 그러면 4분의 1을 대입해보면 4분의 1 들어가면 얼마나? 이거 어쨌거나 음수가 나오지, 그지? 4분의 1, 0의 위치는 너보다는 좀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4분의 1, 0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저 점을 지나가면서 이제 빙빙빙 돌리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요 직선이 더 위에 있기를 바란단 말이야. 그럼 내 생각에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경계를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연결한 거 기울기 한번 찾아보시고 요거 연결한 거 기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의 기울기가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 갈 때 3 가니까 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얼마가? 4분의 7 가는 동안에 5 가니까 7분의 20 나오죠. 맞아? 그렇다는 거는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 이게 훨씬 더 가파르고 얘가 훨씬 덜 가파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생긴 상황인 거지.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봐봐. 범위상 요 7분의 20보다 기울기가 크거나 같은 건 괜찮아. 근데 언제까지만 괜찮냐면 정확히 기울기가 12가 될 때까지만 괜찮죠. 그러니까 결론. 너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4K는 7분의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4로 나눠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요거 이해가요?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를 따로따로 쪼개서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번 뭐 너무 쉬운 이야기고 174번은 어때? 이게 ABC랑 CBA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건 저걸로 하는 거 아니면 A로 묶은 다음에 A가 움직임거리 이용해가지고 C와 B를 바꿔서 A로 나눠버리는 소리야. 아니 역수근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도는 좋았어요. 좋은 시도였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될 것 같기도 해. 자, 너와 왜 여기에? 의 관계. 이거를 우린 역수근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너의 두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죠. 그래서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경계가 바뀌면서 경계는 이제 방정식 해와 동일하지만 부등식으로 바뀌면서 부호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해가 두 가지로 쪼개져 있다는 것은 a 값은 양수라는 소리예요. 그지? 왜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거든. 그렇다는 건 a분의 c가 음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c 값은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역수를 취해 주시면 근이 마이너스 2와 4로 바뀌게 되는데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어쨌거나 두 근을 문제에서는 역수근으로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4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다만 이것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위쪽 부분이라서 범위상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합을 그래서 정수는 찾으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5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넘어갈게요. 너네 뭐 다 안 해도 된다고 하겠죠. 대학도 안 가도 되긴 해. 수능도 안 봐도 되긴 해. 근데 먹고 살 거 있으면 진짜 그럼. 맞아. 지금부터 유튜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맞아요. 재능을 잘 찾아보세요. 자, 쉽지 않다. 근데 몸으로 때우는 뭐 복권 지거든요. 그럼.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럼.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좋아요, 요새. 타일 공사 이런 거 좋아요. 쉽지 않다. 아, 그래? 진지한데. 자, 176번 보세요. 부등식 너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일단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x의 범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잖아. 2랑 4로 인수분해가 되죠. 즉, 요 부등식 어쩌고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밑줄 치고 위에다가 2부터 4 사이에 x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 범위를 주겠다는 거야. 이와 같은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은 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k제곱 빼기 6이 0보다는 크고 싶다. 에서 너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k라는 요소가 있고 근데 k라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쪼개기 이전에 뭐가 불편했냐면 k가 x에 붙어 있어서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졌다면 여기서는 대칭축의 위치가 어차피 1로 고정돼 있거든. 그러면 2부터 4라는 범위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의 모습은 어차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 범위에서 2차 함수가 0보다 크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돼서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괜찮죠. 그러니 너에다 2를 대입하시면 2k제곱 빼기 6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다.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얘도 등호가 없고 구간에도 등호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지나가도 괜찮다. 다 했죠? 넘어갑니다.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러분이 177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없어요.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두 명이 어쩌겠어. 어떻게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 한 명 손 좀 잡고 와. 친구 없니 혹시? 아 미안해. 알았어. 필요 없어요. 알았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미. 본인이 나빠서 친구가 없는 건 아닐까요? 아, 농담이야. 아, 친구 필요 없습니다. 필요해요. 친구도 필요 없고 여자친구도 필요 없고 그죠? 그냥 자. 그냥 AI 친구를 찾고 쓰레기야? 화면에서 못 나와 친구가. 쓰레기야 혹시? 근데 AI 친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감 개 잘해줘. 그리고 뭐 막 뭐라고 하면 막 사과도 개 잘해. 그러니까 뭘 시켰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뭘 막 해줬어. 그럼 야 너 이거 아니라 이거잖아. 하면 아 뭐 제가 뭐 잘못 알았다는 동안 정말 미안하다는 동안 하면서 막 도계자 받고 시작하거든.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인간보다 AI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했죠. 친구가 친구를 못 사귀어가지고 울었잖아요. 응? 아니 수학여행 갔는데 응, 저는 제 반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응. 수학여행 만났는데 내 친구가 친구를 못 사귄 거예요. 아, 어. 근데 수학여행까지 한달 응. 뒤에 가잖아요. 수학여행. 응. 근데 그때까지 아 그때까지 친구를 못 사귀면 수학여행 가서 혼자 놀아야 되는구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아, 그래서 걔가 그 완전 최악인 게 다음 정할 때 거의 남는 애들? 아, 그치. 그럼 막 분위기도 막 네, 근데 되게- 거기에 간 거예요. 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거의 뭐 유배지 수준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 방 애 중에 영등을 준비한 애가 있어가지고 수학여행 왔는데 막 문제집 풀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 와, 좀 풀고 있을 수도 있지. 아 에바예요. 가고 싶나 보지. 아, 내 친구도 없는데 하필 같은 반내 친구가 조용히 해 이러면서 문제 에바야 풀고 있다고. 에바이. 조용히 하라고 안 하겠죠. 조용하겠지 이미. 빨리 풀어 177번. 풀어봐. 그래서 왜 자꾸 왜안 뻥치지 마. 풀어지는 거야? 안 풀었잖아 아직. 텅텅 비어있는 거 다 보여. 빨리 풀어. 선생님 눈 좋다고. 그래서 아픈 것도 그렇게 잘 들어지는 거예요? 너무하지. 아니 근데 진짜 실제 친구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많이는 필요 없어요. 네. 아예 없잖아요. 아예. 어딘가 있겠지. 말을 걸어. 게임을 해. 일단 쉬는 시간에 성경이한테 말 한번 걸어봐 민준아. 왜 성경이가 친구 해줄 수도 있잖아. 성경이 착하다고. 성경이 약간 막 좀 잘 못 어울리는 애들 수집한다고. 아니 무슨 그런 거 제 잘해. 약간 쓰레기 쓰레기. 자 보겠습니다. 찐따 처리장이냐 뭐야? 너한테 쓰레기래. 자 보겠습니다. k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하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kx. 너를 만족하는 실수값이 존재하고 싶은 거죠. 실수 x가 존재. 자, 일단은 x제곱이 양쪽에 있으니까 얘를 좀 없애주겠습니다. 슉. 슉. 없애주시고. 그리고 k로 이루어진 것들을 좀 묶을까요? 넘겨서 k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작거나 같다 2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요건 항상 0보다 크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요 k 값에 따라서 결국에는 k가 음수가 되면 사실은 이게 항상 성립하겠지. 근데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먼저 k가 0이면 어때? 해도 0이면 괜찮죠. 왜냐면
모든 애들이 0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나 같으면 K로 양변을 약분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K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소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면 아마 4분의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K분의 2라는 값은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고 K분의 2가 예컨대 이렇게 위로 지나가면 요 밑에 부분에서 실근이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K분의 2는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양변 다시 역수 취해서 2 곱해주면 3분의 8 되니까 K는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죠. 이렇게 0까지 포함하면 0, 1, 2까지 되네요. 답은 3개가 된다. 오, 맞았다. 근데 막 대충 풀었지, 근데 좀. 풀이가 좀 솔직히 자랑스럽지 않지? 근데 K가 범위도 맞았어요. 그래? 알았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K 0인 거 그냥 따로 썼으니까. 아쉬운 거. 뭐가? 문제에서? 내가 쓸 때? 그냥 아예 쪼갠 거예요.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너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178번은 괜찮지 않을까? 어려워 보이나? 아니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얘도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그 범위 사이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음수가 된다는 거는 두 실근이 그 범위보다는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는 그냥 근해 분리 가지고 풀어주는 게 제일 편한 게 얘는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176번이나 177번과 178번의 가장 큰 차이는 178번은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고 실근이 K제곱 플러스 1과 K제곱 마이너스 11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우리가 요 2차 부등식이 마이부터 4까지니까 마이가 이쪽에 있고 4가 이쪽에 있으면 이제 요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하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 너는 너보다는 작거나 같고 너는 너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등식 잡아주시면 같아도 괜찮은 거 보이죠? 등호 들어가도 괜찮다. 등호 둘 다 빠져있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179번 해볼까?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0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좋다. 앞으로 많이 풀어요, 10문제는. 10시 전에 끝나요. 10시면 끝나. 예? 10시 안에는 끝난다고. 풀어보세요, 179번. 그래? 원래 가까운 곳을 오래 보고 있으면 좀 먼 데를 한 번씩 봐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냥 눈이 들 나빠진다. 여러분은 시각을 제외하고 한 가지 오감을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뭘 포기할 건가요? 맛? 오감이 뭐지? 시각. 통각 이상한데? 미각, 청각, 후각, 촉각. 넌 촉각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통각도 안 돼요. 촉각 다 포기했어, 너 이미. 수학이 제일 안 좋아. 안 돼. 이가 대신 낫지 않아? 그러면 뭘 만져도 아무 안 느껴지잖아. 만지는 것이. 촉각이 제일 빡셀걸? 내가 봤을 땐. 후각이 제일 낫지 않아? 그러니까 시각은 이제 보관한다고 치면. 미각을 결정. 후각? 청각은 후각, 미각? 청각을 근데 포기를 하면 보청기로도 안 들린다는 그치, 그치. 아, 그쵸. 당연하죠. 아니, 제 비염이면 냄새 잘 못 맡아. 이미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후각이랑 미각이랑 좀 약간 같이 가긴 하는데, 얘네가. 그지? 포기하면 맛도 잘 안 나요. 근데 생각보다 미각을 포기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맛없는 닭가슴살이어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 그 대신 맛있는 걸 평생 못 느끼게 되니까. 조금 포기하네요. 그래? 알았어. 이제 넣지. 낫죠. 포기하면 자, 이 생각을 왜 했지 도대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왜였지? X를 보고 뭔가 감명을 받을 수 있을까? 기억이 안 나요. 순간적으로 뭘 포기하는 게 제일 나을까? 저도 포기했는데. 수학이 제일 나아. 후각이나 미각 정도? 근데 네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그래, 후각도 괜찮은 것 같아. 나 같으면 후각 포기할 것 같아. 사실 너들 비염이어가지고 잘 못 맞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보이죠? 인수분해 안 되고 방정식 너의 한근은 2보다는 작고 한근은 2보다는 크고 그렇다는 거는 2를 넣었을 때 0보다는 작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2가 뭐 이런 데 사이에 있어서 실근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지? 근의 분리에 따르면 F2가 0보다는 작구나 가번 조건에 따르면 그럼 2를 갖다가 넣어주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2를 넣었으니까 4고 빼기 2니까 2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다시 쇽 맞죠. 근데 fx의 그래프가 1부터 4에서는 최대값 f1을 갖는데 그럼 1부터 4에서는 1일 때가 최대야. 어차피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1이 4보다 대칭 축에서 어떻다? 어떻다? 1이 4보다는 좀? 1이 최대인데? 1이 최대라는데? 축으로부터 어때야 돼? 대칭 축으로부터. 멀어야죠. 멀다. 그러면 1이 4보다 더 멀다는 이야기는 그 1과 4가 대칭 쪽으로부터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때보다는 대칭축이 좀 작다는 소리예요. 다시 1과 4는 정해져 있어 위치가. 자, 대칭축이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으면 1이 더 작죠. 4가 더 크고 4가 더 머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1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경계가 언제냐면 1과 4 사이에 정확히 2분의 5일 때가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 대칭축은 누구냐면 2분의 2k 플러스 1인데 얘는 둘의 정 가운데 값인 2분의 5보다는 어때야 돼? 2분의 5보다 대칭축이 커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1에서 더 멀려면? 어때야 되겠어, 성경은? 1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지금 2분의 5는 어떤 순간이다? 같을 때야. 그럼 커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야지 1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죠. 왜냐하면 1과 4에서 함수값이 같아도 1이 최대값인 거는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에다가 너까지. 됐어? 다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0번 괜찮을 것 같고 181번 한번 해볼까요? 2차식 2개 있고 근데 정수가 3밖에 없대. 근데 범위가 나와 있어. 저에게 이런 걸 시키면 그러면 누구한테 시킬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다고? 이거 밑에 것도 인수분해 되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너무 쉽잖아요. 똑똑하구나. 막 항상 아까 전에는 욕도 하더니 언제 욕을 했어 내가? 저주에 가까운 욕을 써보았잖아요. 여기 저주가 아니라 팩트 폭력이라고. 아니 그냥 말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사람이 너무 없대서 내가 친구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네가 친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친구가 없어도 된다고 한 거는 너무 나도 좀 잘 얘기해 준 거 아닌가요? 친구가 없다는데 친구 없어도 괜찮아. 어휴, 넌 친구도 없냐? 이러지 않자. 그게 나쁜 거죠. 어휴, 넌 데려올 친구도 없냐? 이게 나쁜 거고, 친구 없어도 괜찮아. 이러고 이제 망 건데, 나는. 그죠? 실제 친구가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위로의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딴의 최고의 위로였는데, 이상하게. 이런 이해를 시들. 못하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에는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역시 되죠. 이게 이제 아마 x가 2일 때가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럼 x 빼기 2랑 요게 근이 3분의 2a니까 3x 플러스 a가 되나? 빼기 a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랑 3분의 a 사이에 있는 거고, 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와 3 기준에서 바깥쪽이고, 근데 너가 만족하는 정수가 딱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당연히 3분의 a가 일단은 2보다는 좀 크고,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2부터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3분의 a의 위치는 3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고, 같으면 안 되죠? 여기 동호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 간단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182번도 괜찮을 것 같고 183번 해봅시다. 이쪽은 그냥 열심히 푸는 거예요. 뭐 이쪽 연습해야지 뭐. 이쪽은 엄청 어렵게는 사실 안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하나가 되고 밑에도 역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윤준아 빨리 풀어. 뭐 하고 있어? 혹시 왜 친구가 없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거 아니겠지?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아주 친구 심각하게 질문하니까 182번 푸는 거 아니었어요? 3분 하죠. 183번이 저 185번인데 183번이라. 뭐라고? 아, 아까 근데 183번이라고 말은 했어요. 182번 넘어간다고 하긴 했어. 어렵지 않죠? 슉 마일 4 근데 여기가 K 마일부터 K 뿔 3까지 잘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일정하냐면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죠. 구간의 길이가
4로 일정하죠. 그리고 정수가 2개가 되고 싶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2개일 수도 있고 왼쪽에서 2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2개일 수도 있는데 이 구간의 길이는 5짜리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조금 어렵다. 그 경우는 어렵고 그래서 첫 번째 왼쪽 2개를 포함하는 경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는 들어가야 되고 3은 들어가면 안 되죠. 3은 이제 마이너스 3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 K 값이 지금 정수니까 딱 여기겠네. 이렇게. 그럼 마이부터 플러스 2까지 2개가 되는 상황. 그러면 K-1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반대쪽 4랑 5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지? 여기가 1이죠. 그래서 K-1이 1이니까 K는 2.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답에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자 184번을 보시면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독특하죠. 해가 어떤 점이 독특하냐면 분명히 부등식인데 어떤 특정한 한 점을 포함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A, B, C, D 너의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를 서로 빼고 싶은 건데 지금 한 점만 딱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얘는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뭐 똑같이 이제 아래로 볼록한 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X축보다는 더 위쪽에 있는 거,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교집합인 것이고 그러면 3, 1, 2. 자,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너의 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누가 누구의 해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값들은 결국에는 요 두 2차 식 중에 어떤 식의 이제 해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1, 2가 뭐 너의 해일 수도 있고 그러면 부등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2차 요 아래 거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생겼고 하나는 바깥쪽이란 말이지. 그러면 3을 포함하고 1부터 2라는 소리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길 기준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가 1이고 3이고 여기가 2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주면 정확하게 이 부분과 이 한 점이 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3은 두 함수의 공통근이 돼야 되고 하나는 1과 3을 근으로 갖고 하나는 2와 3으로 근을 가지면 되는데 둘 중에서 위의 함수가 2와 3, 즉 위의 함수가 x 빼기 2, x 빼기 3 요게 이제 x제곱 ax 플러스 b인 거고 아래 함수가 1과 2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너가 x 빼기 1, x 빼기 2 요게 x제곱 cx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마지막에 a 플러스 b에서 c 플러스 d를 빼고 싶으니까 위아래다 1 대입한 다음에 서로 빼면 되죠. 위아래 함수끼리 서로 빼고 1 대입하시면 요거 어차피 1 들어가면 0이고 1 들어가면 마이니까 답은 2가 나온다. 이렇게. 자, a, b, c, d 구하지 않고 a 플러스 b 1 대입해서 구하고 c 플러스 d도 1 대입해서 구하고 위아래 1 대입한 거 서로 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차이 공식 기억하고 있나요? 두근의 차이 공식 뭐죠? 일단은 절대값이 없어서 틀렸고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근의 차이 공식 뭐예요?
최고차.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비슷했다. 하나도 안 비슷했고 노트 있으면 써놓으세요. 두근의 차이 공식. 두근의 차이. 저 쓰지 않았어요. 썼는데 왜 모르냐고. 썼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쓰지 않았어요. 쓴지 안 쓴지 여부만 알면 뭐 하냐고. 제발 외우라고 좀 노트에 있는 거를. 최고차까지 맞어요. 자, 열받네. 저거 있나? 있을걸? 그래서 두근의 차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절대값 k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16 4ac니까 더하기 20k 제곱 의 루트 슉 너가 6 이하 잠깐 나갔다 6 이렇게 제곱하시고 36 k 제곱 16 이렇게 돼 있지? 슉슉 넘어가면 어떻게 나 k 제곱 1보다 커 나갔다. 즉 답은 1번이 됩니다. 짠. 넘어간다. 그 다음에 안 적었다고?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써 그냥. 다시 쓰면 되지 뭐. 넘어갑니다. 188번 가겠습니다. 188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끝이에요.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 다 제시 봐야 되니까. 전 아닌데. 넌 아니야? 쟤만 남지. 다음 주에 남아야 돼. 쟤가 아니야고. 다음 주에 남아야 돼.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한테 몰아주기 할까요? 이기는 사람은 다음 주랑 오늘 둘 다 집에 가기. 너 다음 주에 몇 개? 다음 주에 나 한 개. 뭐야? 나 무조건. 농담이야.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니, 제시 몰아주기 어딨어. 이거 점수 나중에 할래. 빨리 나 188번. 6점이거든. 1점 아 맞아 1점 줄 수 있긴 한데. 점수 고리 대금. 1점으로 빌리고 1.2점으로 갚기 약간 이런 느낌. 다음에 시험 아주 잘 봤을 때 2점으로 갚아주기. 아니, 내가 풍성하게 해서 2점 줄게. 88번 사실 근데 근해 분리죠. 부등식 푸는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나오죠. 근해 분리 어떻게 한다? 잘. 근해 분리는 한판축 그래프 그려서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서로 다른 두근이고 말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해 분리는 진짜 잘해야 돼요. 근데 왜 못할까요? 이게 판단을 너네가 잘 안 해서 그래. 판단을.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래프의 각각의 함수값의 부호와 판별식의 부호, 축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한다는 거. 근해 분리가 거의 그거라니까. 너네가 공수를 좀, 이 녀석은 공수를 좀 하는구나 못하는구나를 보는 게 근해 분리라고. 네, 공수 2에서는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쪽 보면 좀 하는구나. 자, 함수값의 부호 f -1 누가 봐도 양수, f3도 양수, 판별식도 양수, 축의 위치인 -k는 말과 3 사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다 연립하시면 나오는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190번 가지고 하면 마치겠습니다. 오. 안 어려워요. 그래프 그려서 풀어주시는 게 좋고 190번이 조금 앞에 있는 근해 분리 문제랑 다른 건 뭐냐면 두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는
두 군 다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두 군 중에 누가 그 사이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그냥 풀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팁을 주자면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다. 좌변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K를 그으면서 마3과 2 사이에서 근을 갖게끔 K를 잘 움직이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그리기가 좋으니까. 이것도 너네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니까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이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리저리 변형을 자꾸 해버릇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3이 그래서 적어도 하나니까 어떻게 만나도 상관없죠. 만나기만 하면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에 그냥 실근이 존재하는 그러한 함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즉 마이너스 k가 요거보다는 좀 아래로 지나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접할 때보다는 좀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함수값이 있을 텐데 2분의 1 넣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 이거보다는 마이너스 k가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9 나오나요? 10이 나오나요? 12보다는 좀 작아야 된다. 그래서 0부터 12까지 총 몇 개 나오냐면 13개가 나오죠. 12개 아니에요. 왜죠? 11까지. 그렇네. 그러네요. 아, 죄송. 그러네.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가 등호가 들어가고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데 얘를 괜히 더 했네. 답이 이제 12개가 나온다. 심지어 답이 13개가 있지도 않네요. 선지. 속상하네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정시에 끝났다. 자, 일단은 잠깐만 저거 드디어 직한다. 자, 화장실 좀 가져올게요. 갔다 오세요.